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이 활약하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 홈에서 치러진 첫 경기, 이곳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외신과 팬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의 경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의 이번 경기 사르 선수와 포로 선수가 선발 출전한 모습이 일단 눈에 띄었고, 손흥민 선수는 일단 윙어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이제 선발 라인업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두 감독의 지략 대결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인터뷰에서도 이 페드로 포로 그리고 마타 사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경기 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두 선수가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었다면서 오늘 경기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맨유 팬들은 경기 전부터 일단 토트넘 경기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불안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죠. 이 경기 주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1분이죠. 1분이 채 되기도 전에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크로스를 하고 손흥민이 슈팅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쪽으로 갔어야 하는 슈팅이 하늘 높게 떠버리면서 약간 좀 아쉬운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손흥민 선수가 처음부터 슈팅을 시도하면서 경기를 시작하는 모습이었고, 맨유의 완비사카 선수가 손흥민을 굉장히 강력하게 마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 그래도 손흥민 선수 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평소 방식 그대로죠. 맨유를 상대로도 상당히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고 이 블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맨유 선수들이 전혀 줄 곳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프레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압박감이 좋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맨유는 기본적으로 이 경기 초반에는 토트넘의 진영에서 거의 경기를 진행하면서 토트넘에 굉장히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두 줄 수비를 통해서 맨유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토트넘의 수비 장면에서는 새로 영입된 반더벤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이 장면, 빠르게 이 프리킥을 진행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슈팅을 내어줄 뻔했던 장면에서 이 반더벤이 빠르게 따라가가지고 상대방을 막는 모습이 나왔는데, 확실히 발빠른 수비수가 필요했던 토트넘은 반더벤의 활약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 맨유가 일단은 경기 초반에는 앞서 나갔습니다. BBC의 필 맥널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히샬리송이나 손흥민이 일단 경기에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단 경기 초반이니까 지켜보자 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일단 이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공격을 계속 전개하는 역할을 맡았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이렇게 꺾어서 이제 들어오는 사르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르에게 이렇게 공을 전달을 하게 되죠. 사르는 측면에 있는 클루셉스키한테 공을 전달하고, 클루셉스키는 그대로 슈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일단 토트넘의 공격이 조금씩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BBC에서도 일단 왼쪽에 손흥민에게서 공격이 진행되는 모습을 주목하고, 클루셉스키가 슈팅을 했는데 일단은 아주 위협적이진 않았지만 게임이 좀 열리고 있다, 토트넘에게 뭔가 좀 열리는 모습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양팀의 최전방이죠. 히샬리송 그리고 레시포드에 대해서는 일단 아쉽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어떤 팀이 이 스트라이커의 부재를 극복할 것인가, 좋은 스트라이커의 부재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장면이죠. 일단 레시포드가 옵사이드기는 했지만 이제 헤딩을 하는 장면이 나왔고, 레시포드가 만들어낸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 사실은 이 옵사이드의 헤딩 장면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레시포드는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레시포드가 앞쪽에서 플레이하는 게 맞을까? 뭔가 좀 왼쪽에서 뛰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맨유 팬들의 의견이 이어졌고, 오히려 사실은 거의 비슷한 장면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헤딩을 하는 장면이 오히려 훨씬 더 위협적이었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심지어 온사이드이기도 했고 굉장히 결정적인 기회였는데, 이 기회가 사실 경기 전체에서 맨유의 가장 위협적인 기회였습니다. 반면 토트넘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인 기회가 찾아왔는데, 손흥민이 이제 왼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생긴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포로가 이제 슈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골대로 이어지면서 골로 이어지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웠죠. BBC에서도 토트넘이 골대를 때렸는데 조금만 더 좋은 결정을 했더라면 골이 터졌을 건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침착했더라면 바로 골이 났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너무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반전에 토트넘 어쨌건 맨유를 상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통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나왔는데 일단 0대 0으로 전반전이 끝나기는 했지만 토트넘이 일단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왔어요. 야, 이것부터 일단 신기한데 슈팅도 토트넘이 일단 유효 슈팅은 맨유랑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야, 일단은 나쁘지 않은 토트넘이었고, 그리고 뭐 맨유는 좋은 기회를 3번 놓쳤지만 토트넘은 2번의 골대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유효 슈팅이 아니라고 기록됐던 이 2번의 슈팅 중에 2번은 골대를 맞춘 슈팅이었던 거죠. 전반전 평점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일단 이 비카리오 골키퍼 다음으로, 그리고 비수마 다음으로 높은 7.1점을 기록하면서 일단 좋은 활약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축구 팬들은 맨유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지금 케인의 부재가 지금 드러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근데 후반전에 토트넘이 확실하게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클루셉스키가 그대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이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의외의 장면인데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 패스를 합니다. 패스를 했는데 이게 맨유 수비수들을 막고 뭐 굴절이 되다가 결국엔 사르가 마무리를 하면서 49분에 토트넘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 측면에서 공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 중앙으로 들어온 모습이 일단 눈에 띄는데, 자, 제가 왜 이 장면이 눈에 띈다고 했냐면은 클루셉스키가 다른 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크로스를 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장면인데 클루셉스키의 오른발이 어떻게 보면 맨유 선수들도 뭐 딱히 걱정을 하지 않았던, 클루셉스키가 왼발 원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듣는데, 결국에는 이게 마타사르의 슈팅으로 이어졌고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BBC에서도 살리의 이 하프볼리 발리 슈팅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만 좀 잘못 튕겨 나왔어도 사실은 관중석으로 날아갈 수도 있었던 공인데 굉장히 잘 갖다 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장면을 보여주는데, 뛰어들어오는 이 우도지의 움직임을 보고 우도지가 그대로 슈팅을 하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일단 손흥민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이날 승리, 이 비카리오의 선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날 이 슈팅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굉장히 잘 감아찼는데, 물론 옵사이드이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막아내면서, 이 비카리오가 토트넘에 굉장히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고, 손흥민 선수는 이 장면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이 경기 60분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가 중간으로 치고 들어오는 장면인데, 일단 수비수가 3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슈팅 페이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슈팅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수비수인 루크쇼까지 와가지고 일단 이제 슈팅을 해보는데 이게 루크쇼의 다리에 걸립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인데, BBC에서는 진짜 너무나 중요한 블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이 메이슨 마운트 그리고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를 다 지나가면서 이제 슈팅을 한 모습을 주목했습니다. 근데 쇼가 굉장히 화를 냈다. was fuming. 아주 뿜었다. 분노를 뿜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클을 일찍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기 위해서 주저하면서 여러 선수를 다 지나쳤는데 왜 적극적으로 태클을 안 했냐 이거죠. 여튼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위협적이고 언제 슈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맨유 수비수들을 완전히 헤집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안 되겠다 판단한 이 텐하그 감독은 4분 뒤에 결국에는 3명의 선수를 이제 교체를 시키면서 맨유에게 좀 반전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트넘 굉장하고 유나이티드는 최악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BBC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히샬리송이 일단 뭔가 좀 중앙에서 역할을 좀 못해주니까 결국에는 손흥민을 중앙에 세우는 이 전략으로 토트넘이 다시 한번 맨유를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압박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통합니다. 경기 82분이죠. 일단 중앙에서 손흥민과 공을 주고 가던 메디슨,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측면에 들어온 이 페리시치한테 이어지는데, 페리시치가 중앙에 있는 이 벤 데이비스한테 이제 패스를 합니다. 벤 데이비스가 이 공을 받아서 약간 슈팅을 하기는 합니다. 이 공에 발이 닿기는 하는데 이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에게 굴절이 되면서 추가골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살짝 갖다 댔거든요. 이제 보면은 나가는 진로예요. 이 각도에서 보면은 굉장히 나가는 진로라는 게 명확한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걸 걷어낸다는 게 살짝 굴절되면서 결국에는 골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토트넘 선수가 다시 한번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2대0. 야, 좀 애매한 골이기는 했지만 토트넘이 이거를 운으로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이제 BBC에서 이야기하면서 토트넘은 이걸 얻어낼 만했다. 후반전 경기력 굉장히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후반전에서 토트넘이 훨씬 더 좋은 사이드였다. 더 좋은 쪽이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국에는 이 승리를 얻어내는데 이 승리가 굉장히 값진 이유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방식으로 승리를 얻어냈기 때문인데요. 2대0으로 이겨냈고 이 BBC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Tottenham are toying with Manchester United.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 표현이 중요한데 갖고 놀고 있다. 토잉. 진짜 맨유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고생했고 결국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케인이 문제였네. 토트넘이 지금 토트넘의 새 경기장으로 온 뒤에 지금 맨유와의 그 상대 전적이 2패 그리고 2무 승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1승을 기록했고 또 다른 토트넘 팬은 우리 클럽의 축구가 돌아왔다.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사랑한다. 아주 사랑 고백이 쏟아집니다. 평점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7.9점을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경기 중에 선발로 나선 선수 중에는 사르, 비카리오 다음으로 제일 좋은 평점을 얻게 되었고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의 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79%의 패스 성공률. 하지만 모험적인 패스가 많았죠. 키 패스가 4개. 끝내줍니다. 크로스는 그렇게 많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드리블도 오늘 5개 중에 3개가 성공했고 그리고 땅볼 경합도 9개 중에 6개가 성공하면서 맨유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고 풀타임에 대해서 토트넘은 이 새로운 토트넘은 굉장히 좋은 승리를 얻어냈다.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경기력도 좋았고 이기기도 하는 토트넘 얼마나 오랜만입니까?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생각할 게 많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주장이 되고 나서 좋은 경기를 하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드디어 토트넘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맨유를 다른 팀도 아니고 맨유를 꺾었습니다. 이번 시즌이 굉장히 기대되는 이유기도 하고 특히 마지막에 히샬리송을 빼주면서 손흥민이 일단 중앙으로 오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 손흥민의 골이 터지지 않은 것은 좀 아쉽지만 이미 좀 지칠 대로 지친 양 팀이었고 손흥민 선수도 이 상황에서 골을 넣으려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경기를 조율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손흥민이 좀 중앙에 서는 모습도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